연애를 포기했다는 청년들이 결혼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입니다. 그중 약 75%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조합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서 일본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연애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세대가 가장 먼 곳에서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일까요? 오늘은 실제 한일 커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숫자 너머에 숨겨진 감정과 심리,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질문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죠. 순종적인 여성을 찾아서 같은 프레임이요. 하지만 실제로 국제 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훨씬 복잡합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는 한국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얘기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제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내는 제 이야기 하나하나에 반응해주고 공감해줬어요. 또 다른 방송에서 소개된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연애가 너무 힘들었어요. 앱에서 매칭도 잘 안 되고 만나도 항상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들은 편안함을 말합니다. 인정받는 느낌을 말합니다. 덜 지치는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의 연애는 그들에게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국의 연애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연애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SNS의 발달로 비교 대상이 무한히 늘어났고 연애 앱에서는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몇 초 만에 평가받습니다. 외모, 스펙, 경제력까지 수치화되고 서열화되는 느낌이 강해졌죠. 한 커뮤니티 글에서 어떤 남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연애 앱 3개를 6개월 동안 썼는데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 나눴어요. 좋아요는 보내도 매칭이 안 되고 가끔 매칭되어도 답장이 없거나 금방 끊기고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남성들이 체감하는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경제력만으로 어필하기도 어려워졌고요. 동시에 외모, 감성,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 출연한 3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 직장, 연봉, 외모, 성격까지 다 완벽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바로 탈락하는 느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청년 남성들이 이 경쟁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를 못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이건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일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소개팅을 정말 많이 나갔어요. 30번은 넘게 나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인연이 아니구나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업과 직장만큼이나 연애와 결혼도 일종의 성취 목록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연애를 못하거나 결혼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 저만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왜 아직도 혼자야? 라는 질문이 칼처럼 느껴졌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인정 욕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데 연애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은 바로 이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일본 여성에게서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에요. 한 방송에서 일본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았어요. 한국은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말 없이도 함께 있는 게 편안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연애 문화는 최근 들어 매우 직설적이고 분석적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을 언어화하고 문제를 즉각 토론하고 명확한 경계와 기준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이건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의 소통에 능숙한 건 아닙니다. 한 남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항상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못 말하면 싸움이 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연애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반면 일본의 연애 문화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고 분위기를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일 커플 유튜버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있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갖다 주거나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이건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본 여성이 그런 건 아니고 모든 한국 여성이 직설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인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곁으로 끌린다고요.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 방송에서 소개된 커플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첫 데이트에서 식당 예약을 실수로 잘못해서 당황했대요.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본인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다른 데 가면 되죠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때 이 사람은 나를 실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요. 또 다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직업이나 연봉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취미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이건 엄청난 감정적 보상입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에게 누군가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경험이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남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여성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절 안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 좋아해 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솔직히 말하면 아마 둘 다일 겁니다. 한 방송에서 남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는 기분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도망이 아니라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분명 합리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 확률이 낮다면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시장을 옮기는 거죠. 어떤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요. 170도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게 큰 단점이었는데 일본에서는 평균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받는 대우가 다르니까 당연히 일본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상처받은 자존감의 회피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거부감, 무력감, 실패감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문제는 본인조차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건지 도망친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커뮤니티 글에서 어떤 남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좋아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걸까? 그래서 이들은 종종 양가 감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이죠. 한 방송에서 남편이 이런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아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부럽다, 잘했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는 한국 여자한테 밀려서 일본까지 간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기분이 묘했어요. 국제 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지를 받고요. 다른 쪽에서는 도망갔네, 외국 여자나 데려와야 하나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한 유튜버는 댓글창에서 이런 말들을 봤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눈이 높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가지.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 별로라고 생각할걸? 같은 것들이요. 이 두 반응 모두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지조차도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난은 이미 낮아진 자존감을 더 짓밟으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선택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게 지쳐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라는 질문에 몇 번이나 답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정당화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제결혼 증가는 한국 사회의 관계 맺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연애와 결혼 시장이 왜 이렇게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했을까요? 왜 청년들은 관계에서조차 끊임없이 평가받고 경쟁해야 한다고 느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모든 걸 경쟁과 성취로 환원시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취업 시장이 그렇게 되었듯 연애 시장도 그렇게 된 거죠. 또한 젠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은 항상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봐. 대화할 때마다 테스트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신 개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연애를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국경을 넘는 거죠. 결국 국제결혼 증가 현상은 한국 사회의 관계 맺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뭘까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일본 여성이 아니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연히 일본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이 찾는 건 특정 국적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요. 실패가 아니라 시작으로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한 방송에서 일본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계속 이래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요. 평가받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점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찾아간 곳에서 정말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로부터의 거리가 있죠. 한 커플의 유튜브 영상에서 남편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1년 차쯤에 첫 큰 싸움을 했어요. 서로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게 쌓이고 그때 깨달았죠. 아,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구나. 초반에 설렘이 지나가고 일상이 시작되면 결국 모든 관계는 비슷한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의견 충돌, 가치관 차이, 생활 습관의 괴리요. 한 방송에서 일본인 아내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제가 조용하고 순한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화낼 때는 화내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남편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 문화적 차이가 완충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는데 말을 안 해요. 일본에서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불안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도 발견하죠. 자존감의 문제, 소통 능력의 문제, 갈등 해결 방식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국제결혼은 성공하고 어떤 국제결혼은 실패합니다. 다른 모든 결혼과 마찬가지로요.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들의 선택은 존중받을 만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이니까요.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니까요.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 여성과 결혼한 건 도망이 아니에요. 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왜 그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여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일단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국제 결혼은 도피인 동시에 용기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으로 또다시 한국의 연애 시장에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거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왜 서로에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한 방송에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경을 넘어 관계를 찾는다는 건 이미 국내에서 관계 맺기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국제 결혼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여성들도 점점 한국 남성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고요.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평가하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커플 유튜버의 남편이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 제 아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건 도망일까요? 새로운 전략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고 각자의 결말도 다를 테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연애와 결혼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요. 더 관대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요. 그게 변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선택은 합리적일까요? 도피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